미시간주 레이크우드는 겨울이면 도시 전체가 얼어붙습니다. 눈은 조용히 내리고 거리는 고요합니다. 에바 카터는 그 고요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16살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갑작스러웠습니다. 아버지는 목요일 저녁 퇴근길에 사고를 당했고 금요일 새벽 병원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이후 집은 변했습니다. 엄마 멜리사는 말수가 줄었습니다. 식탁에 앉아도 침묵만 흘렀습니다. 에바는 엄마의 눈을 보지 못했습니다. 엄마도 에바를 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습니다. 에바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방문을 닫았습니다. 숙제를 하고 책을 읽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내리는 모습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구들의 연락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무거운 공기가 에바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멜리사가 말했습니다. 에바, 오늘 저녁에 손님이 와. 손님이요? 응, 내가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에바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뭔가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설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녁 6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안녕, 에바. 난 릭이야. 릭도슨. 안녕하세요. 악수는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따뜻했고 악수는 조금 길었습니다. 릭은 거실에 자연스럽게 앉았습니다. 소파 한가운데였습니다. 아버지가 앉던 자리였습니다. 에바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에바는 고등학생이라며? 몇 학년이야? 2학년이에요. 공부는 잘해? 보통이에요. 겸손하네. 내 엄마 말로는 똑똑하다던데. 멜리사는 릭 옆에 앉아 미소 지었습니다. 에바는 오랜만에 보는 엄마의 미소였습니다. 그런데 왠지 불편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릭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일, 취미, 과거 이야기들. 멜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에바는 조용히 식사만 했습니다. 에바는 말이 없네? 릭이 물었습니다. 원래 조용해요. 그래, 난 활발한 줄 알았는데. 에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포크로 음식을 자르며 시선을 내렸습니다. 식사 후 릭은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멜리사와 주방에서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에바는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새로운 사람을 만난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에바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릭의 미소는 과했습니다. 말투도 지나치게 친근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하기엔 너무 편한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악수할 때 느꼈던 그 느낌. 손을 잡은 시간이 조금 길었습니다. 에바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또 내리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하얗게 덮여 있었습니다. 문득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은 적었지만 에바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힘들 때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릭은 달랐습니다. 너무 많이 말했고, 너무 많이 웃었고, 너무 빨리 가까워지려 했습니다. 에바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아마 내가 예민한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작은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아래층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에바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멜리사가 말했습니다. 릭이 좋은 사람이지? 에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엄마,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멜리사는 에바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엄마의 온기였습니다. 고마워, 에바.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에바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경고음은 여전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릭은 일주일에 3번 집에 왔습니다. 처음엔 저녁 식사 때만 왔습니다. 그러다 주말에도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평일 낮에도 들렀습니다. 잠깐 멜리사 얼굴 보러 왔어. 멜리사는 좋아했습니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화장도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바는 그 모습이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릭의 모습은 조금씩 변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멜리사는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에바는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에바, 집에 있어? 릭의 목소리였습니다. 에바는 방문을 열고 계단 위에 섰습니다. 엄마는 마트 가셨어요. 아, 그래. 나 알고 왔어. 멜리사한테 연락받았거든. 릭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리모컨을 집어들고 TV를 켰습니다. 에바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에바, 너 배고프지 않아? 피자 시킬까? 괜찮아요. 점심 먹었어요. 그래, 난 시켜야겠다. 에바는 문을 닫았습니다. 책상에 앉아 수학 문제를 풀었습니다.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에바, 피자 왔어. 같이 먹자.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한 조각만. 내가 좋아하는 페퍼로니야. 에바는 문을 열었습니다. 릭이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너무 가까이 서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에바, 우리 좀 친해지자. 내 엄마 생각해서라도. 그 말에 에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피자는 식탁에 놓여 있었습니다. 에바는 한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릭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학교는 어때? 친구들이랑 잘 지내? 네, 잘 지내요. 남자친구는? 에바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없어요. 정말? 예쁜데 이상하네. 에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피자를 빨리 먹고 싶었습니다. 에바, 너 나한테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했어? 아니에요. 아닌 것 같지 않은데. 나랑 얘기할 때마다 불편해 보여.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뭔데? 에바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원래 낯을 좀 가려요. 그래. 그럼 이해할게. 근데 우리 이제 가족이나 마찬가지잖아. 가족. 그 단어가 에바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며칠 후 에바는 방에서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문이 노크도 없이 열렸습니다. 에바, 내 충전기 봤어? 아까 여기. 릭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에바는 재빨리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못 봤는데요. 이상하네. 분명 여기 뒀는데. 릭은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책상 위를 보고 침대 옆을 보았습니다. 에바의 물건들을 만졌습니다. 찾으셨으면 나가주세요. 왜 그래? 그냥 찾는 것뿐인데. 방에 마음대로 들어오시면 안 돼요. 릭은 웃었습니다. 차갑게 웃었습니다. 야, 에바. 나 너희 엄마 남자친구야. 이 집에 드나드는 사람이고. 뭐가 문제야? 그래도 제 방이에요. 내 방? 이 집이 누구 집인데? 에바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릭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내가 나한테 계속 이러면 내 엄마가 슬퍼할 거야. 알지? 그리고 그는 방을 나갔습니다. 에바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에바는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릭이 제 방에 마음대로 들어와요. 응? 무슨 소리야? 노크도 안 하고 들어와요. 제 물건도 만지고. 멜리사는 에바를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에바, 릭이 뭘 잘못했어? 충전기 찾았다며? 그래도 뭐? 에바, 너 릭을 너무 싫어하는 것 같아. 왜 그래? 싫어하는 게 아니라 불편한 거예요. 불편? 릭이 뭘 어떻게 했는데? 에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느낌이었습니다. 시선, 거리, 말투, 모든 게 불편했습니다. 엄마가 릭 만나면서 좀 행복해 보였잖아. 그거 내가 망치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에요, 엄마. 저는, 에바, 너도 좀 노력해. 우리 가족 다시 만들려면 내 협조가 필요해. 멜리사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에바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엄마는 자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릭이 있어야 엄마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지키기 위해 엄마는 에바의 말을 외면했습니다. 에바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예민한 걸까? 내가 틀린 걸까? 하지만 마음속 경고음은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에바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릭의 웃음, 목소리, 시선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에바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도 에바는 달라졌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앉았습니다. 친구들이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했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에바, 괜찮아? 같은 반 친구 소피아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요즘 너 좀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피곤해. 소피아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에바는 그게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제이슨 밀러였습니다. 같은 반에서 3년을 함께한 친구였습니다. 조용하지만 관찰력이 좋은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방과 후 제이슨이 에바에게 다가왔습니다. 에바, 잠깐 얘기 좀 할까? 무슨 얘기? 그냥 내 얘기. 둘은 학교 뒤편 벤치에 앉았습니다. 눈이 쌓인 운동장이 보였습니다. 요즘 너 아니야. 제이슨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표정이 다르잖아. 3주 전부터. 에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무슨 일 있어? 그 말에 에바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참고 있던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모르겠어. 뭘? 내가 예민한 건지 아니면 진짜 이상한 건지. 제이슨은 기다렸습니다. 에바가 말할 때까지. 에바는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릭의 등장, 엄마의 변화, 방에 들어오는 일, 엄마가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것. 엄마는 내가 릭을 싫어해서 그런다고 생각해. 근데 난 정말 무서워. 무슨 일을 당한 건 아니지? 아니, 아직은. 근데 느낌이 이상해. 시선이 불편하고 너무 자주 집에 오고 거리가 너무 가까워. 제이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게 맞는 거야. 뭐가? 내 느낌. 그게 틀린 적 있어? 에바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근데 엄마는, 어른들은 가끔 못 봐. 보고 싶지 않은 거니까.
제이슨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넌 혼자가 아니야, 에바. 내가 있잖아. 에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고마워. 천만에. 근데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아. 뭔가 해야 돼. 뭘 어떻게? 일단 기록해. 릭이 이상한 행동할 때마다 날짜, 시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에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릭이 있었습니다. 멜리사 옆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에바 왔어? 저녁 먹었어? 멜리사가 물었습니다. 네, 학교에서 먹었어요. 그래. 그럼 방에 가서 쉬어. 에바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릭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새 노트를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11월 15일. 릭이 노크 없이 방에 들어옴. 내 물건 만짐. 11월 18일. 엄마 없을 때 집에 혼자 와 있음. 나한테 계속 말 걸려고 함. 11월 20일. 식사 중 남자친구 있냐고 물어봄. 불편했음. 적다 보니 손이 떨렸습니다. 이렇게 적으니 더 선명해졌습니다. 이건 그냥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어느 저녁 에바는 샤워를 하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릭이 서 있었습니다. 아, 에바. 화장실 쓰려고 했는데. 다 썼어요. 에바는 빨리 방으로 가려 했습니다. 릭이 팔을 뻗어 벽을 짚었습니다. 에바의 앞을 막았습니다. 에바, 너 왜 날 피해? 안 피해요. 아니야, 피하잖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비켜주세요. 우리 좀 제대로 얘기하자. 릭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에바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에바야, 뭐하니? 멜리사의 목소리가 아래에서 들렸습니다. 릭은 웃으며 팔을 내렸습니다. 아, 에바랑 얘기하고 있었어. 그래. 에바, 내려와. 같이 영화 보자. 아니에요. 숙제해야 해요. 에바는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건 점점 심해지고 있어. 노트에 적었습니다. 11월 27일. 복도에서 길 막음. 엄마가 부르지 않았으면. 에바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다음 날 제이슨에게 말했습니다. 어제 릭이 복도에서 날 막았어. 제이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에바, 이거 심각해. 선생님한테 말해야 돼. 선생님이 뭘 해줄 수 있겠어? 증거도 없는데. 그럼 상담 선생님이라도. 에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좀 더 지켜볼게. 지켜보다가 큰일 나면 어떡하려고? 알아. 근데 엄마가 너무 행복해 보여. 내가 이걸 말하면 다 무너질 것 같아. 제이슨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안전이 더 중요해, 에바. 알아. 하지만 에바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에바는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증거를 더 모으자. 그럼 엄마도 믿을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증거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엄마는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보지 않는다는 것을. 그날 밤 에바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제이슨이 있다. 그리고 나는 틀리지 않았다. 그 문장을 보며 에바는 조금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조금 견딜 수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렸습니다. 에바는 노트를 덮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 답은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12월이 되었습니다. 에바는 매일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릭의 행동, 말투, 시선, 모든 것을 적었습니다. 제이슨은 매일 에바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괜찮았어? 응, 오늘은 조용했어. 다행이다. 언제든 말해. 내가 도울게. 고마워, 제이슨. 그 말이 에바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멜리사는 회사 회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늦을 것 같아. 저녁은 알아서 먹고. 알았어요, 엄마. 릭이 저녁 챙겨줄 거야. 내가 부탁했어. 에바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먹을게요. 에바, 제발 좀 릭한테 잘해줘.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네. 멜리사는 현관을 나섰습니다. 에바는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숙제를 하려 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6시가 되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에바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그리고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릭은 열쇠가 있었습니다. 에바, 집에 있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계단 오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에바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노크 소리. 에바, 나야. 릭. 네. 문 좀 열어줄래? 저녁 가져왔어. 괜찮아요. 안 먹을래요. 에바, 문 열어. 얘기 좀 하자. 에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 손잡이를 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에바, 왜 문을 잠갔어? 제 방이에요. 그래, 내 방이지. 근데 왜 날 안 들여보내? 저 숙제해야 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릭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낮고 천천히. 에바, 넌 정말 나한테 왜 이래? 에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엄마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너도 알잖아. 알아요. 그런데 왜 날 이렇게 대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거짓말. 넌 날 싫어해. 처음부터 그랬어. 에바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릭, 제발 가주세요. 안 돼. 우리 얘기 끝내야 돼. 문손잡이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더 세게. 문 열어, 에바. 싫어요. 열라고.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에바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때 에바는 결심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밖은 추웠습니다.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에바는 2층 창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눈 위에 착지했습니다. 발목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맨발로 눈밭을 달렸습니다. 제이슨의 집은 2블록 떨어져 있었습니다. 에바는 뛰었습니다. 숨이 가빴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이슨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여러 번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제이슨의 엄마였습니다. 에바, 무슨 일이야? 죄송해요. 제이슨, 있나요? 어머, 넌 신발도 안 신고. 들어와, 얼른. 제이슨이 내려왔습니다. 에바의 모습을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에바, 무슨 일이야? 릭이. 에바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이슨의 엄마가 담요를 가져왔습니다. 에바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천천히 말해, 에바. 무슨 일이 있었어? 에바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그리고 지난 몇 주 동안의 일들. 제이슨의 엄마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 하지만 엄마가
내 엄마보다 내가 더 중요해, 에바. 제이슨이 에바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을게. 혼자 아니야. 에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이슨의 엄마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에 그리고 멜리사에게 30분 후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에바는 경찰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노트도 보여주었습니다. 잘했어요, 에바.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여자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지금 동료들이 당신 집에 가 있어요. 릭을 만나러요. 제 엄마는요? 곧 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1시간 후 멜리사가 도착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에바를 보자마자 안았습니다. 미안해, 에바. 정말 미안해. 멜리사는 울었습니다. 엄마가 못 봤어. 아니, 보고 싶지 않았어. 너무 외로웠어. 괜찮아요, 엄마. 괜찮지 않아. 넌 나한테 말했잖아. 근데 난 널 지켜주지 못했어. 에바도 울었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예요. 우리 괜찮아질 거예요. 그날 밤 에바는 제이슨의 집에서 잤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눈은 무섭지 않았습니다. 에바는 담요를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해냈다. 내 목소리를 냈다. 그리고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옆방에서 제이슨이 말했습니다. 잘 자, 에바. 넌 정말 용감해. 고마워, 제이슨. 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천만에. 난 내 편이야. 항상. 에바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작은 희망이 보였습니다. 내일은 더 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바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경찰 조사는 이틀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릭 도슨의 과거가 드러났습니다. 다른 주에서 접근 금지 명령을 2번 받았습니다. 폭력 전과도 있었습니다. 그는 외로운 여성들을 찾아 접근했고 그들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멜리사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난 정말 몰랐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좋아 보였는데 여자 경찰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보이도록 훈련되어 있어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멜리사는 자책했습니다. 릭은 체포되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에바는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첫날 밤 에바는 자신의 방에 섰습니다.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책상, 침대, 창문. 하지만 느낌은 달랐습니다. 멜리사가 문을 노크했습니다. 들어가도 돼? 응, 엄마. 멜리사는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에바, 나 너한테 사과해야 할 말이 너무 많아. 에바는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넌 나한테 말했어. 불편하다고, 무섭다고. 근데 난 듣지 않았어. 멜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 없이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 외로웠고 지쳤고 릭이 나타났을 때 난 구원받는 기분이었어. 그래서 내 말을 무시했어. 내가 질투한다고 생각했어. 엄마, 미안해, 에바. 정말 미안해. 에바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도 힘들었던 거 알아. 나도 엄마가 웃는 게 좋았어. 그래서 더 말하기 어려웠어. 그래도 내가 널 지켜줬어야 했어. 난 내 엄마잖아. 둘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을까? 시간이 걸리겠지. 근데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멜리사는 에바를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고맙다, 에바. 내가 용기 내줘서. 나도 고마워, 엄마. 이제라도 믿어줘서. 며칠 후
에바는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제이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에바, 괜찮아? 응, 괜찮아. 진짜로. 다행이다. 걱정 많이 했어. 제이슨, 너 없었으면 난. 괜찮아. 친구잖아. 에바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천만에. 앞으로도 내가 옆에 있을게. 점심시간 소피아와 다른 친구들도 다가왔습니다. 에바, 요즘 어땠어? 우리 너무 걱정했어. 미안해. 말 못해서. 아니야. 이제 괜찮은 거지? 응, 이제 괜찮아. 친구들과 함께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에바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에바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지난 몇 주의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두려움, 불안, 고립. 하지만 이제 그것들은 과거였습니다. 에바는 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2월 10일. 오늘 엄마와 아침을 함께 먹었습니다. 엄마가 팬케이크를 만들어줬습니다. 우리는 아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울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12월 11일. 제이슨이 점심을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친구들도 다 모였습니다. 편했습니다. 12월 12일. 오늘 상담 선생님과 대화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도움이 되었습니다. 계속 만나기로 했습니다. 글을 쓰다가 에바는 멈췄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나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내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들어줬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침묵은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용기가 나를 지켰습니다. 며칠 후 멜리사와 에바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에바, 우리 상담받는 거 어때? 엄마랑 딸이 함께 받는 거. 좋아요, 엄마. 그리고 천천히 하자. 서두르지 말고. 응, 천천히. 멜리사는 에바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넌 정말 강한 아이야. 엄마보다 훨씬. 엄마도 강해요. 이제 다시 시작하잖아요. 그래, 우리 함께 다시 시작하자. 창밖에는 눈이 내렸습니다. 레이크우드의 겨울은 여전히 춥고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에바의 집은 달랐습니다. 따뜻함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에바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은 모든 것을 덮었습니다. 지난 계절의 흔적들을, 그리고 봄이 오면 새로운 것들이 자랄 것입니다. 에바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엄마, 나 밖에 나갔다 올게. 어디 가려고? 제이슨이랑 산책하기로 했어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저녁 전에 들어와. 네, 엄마. 에바는 코트를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상쾌했습니다. 제이슨이 모퉁이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에바, 제이슨, 둘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눈 쌓인 거리를. 에바, 넌 정말 대단해. 왜? 그냥, 넌 해냈잖아. 혼자는 못했을 거야. 내가 있었으니까. 그래도 내가 결정한 거야. 내가 뛰쳐나온 거고, 내가 말한 거야. 에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맞아. 내가 했어. 그 말에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제이슨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근데 괜찮을 것 같아. 엄마랑도 다시 가까워지고 있고 학교도 다시 괜찮고 그럼 됐지 뭐. 응, 그럼 된 거지. 둘은 웃으며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에바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빠, 나 괜찮아. 이제 괜찮아.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부드럽게. 에바는 미소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에바는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날이 있을 것입니다. 무서운 순간도 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에바는 알았습니다. 침묵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도움을 요청해도 된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가 힘이 있다는 것을.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멜리사가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에바 왔어? 저녁 곧 돼. 응, 엄마. 도와줄까? 그래, 고마워. 둘은 함께 식탁을 차렸습니다. 밥을 먹으며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음도 나왔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바에게는 특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을.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에바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이겼어. 두려움을 이겼어.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에바는 그렇게 믿으며 잠들었습니다. 평온한 얼굴로. 제시도 클로드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응답을 반드시 다시 확인해 주세요.